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오해. 강의 제목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오해라고 하니까 이런 교육 방법을 쓰면 안 되고 저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소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가드너가 느낀 것들을 얘기할 건데요. 결론은 방법보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당연한 얘기예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고리타분한 얘기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가드너가 중시하는 것이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하워드 가드너가요, 1983년에 다중지능 이론을 소개하는 마음의 틀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았는데요. 원 제목은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예요. 지능들이니까 시스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가드너가 이 책을 낼 때 그리고 책을 내고 나서 경험하고 느낀 얘기들을 할 건데요. 열심히 연구해서 결과를 얻고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교정 보고 책이 나오게 될 때 저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이 읽히기를 바라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겠지만 내용이 대중적이지 않은 책일 경우에는 그래도 전공자들은 읽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가드너도 누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 봤죠. 많이는 안 읽어도 그래도 지능을 공부하는 발달 심리학자들은 읽겠지? 지능 측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읽으려나? 지능 검사 제작자들은 관심을 가지려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웬걸 기대와는 달리 그 책은 심리학계 자체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하네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반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학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뭐 그런 일이 가드너에게 일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드너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여러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이론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여러 지능들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지고 신문들은 자녀들의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강단에서 그리고 TV에서 전공 분야의 동료들과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경험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해도 되겠죠? 출판된 책은 어떻게 되었냐? 책의 초판의 표지는 빨간색 테두리에 제목이 써 있고 가드너의 표현에 따르면 독자를 한쪽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서점에서는 책이 잘 팔리니까 서점 한가운데에 책을 쌓아 놓았겠죠. 저자 사인회를 했는지 가드너는 사인도 많이 해야 했고요. 여러 쇄를 찍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이후 꾸준히 미국 내외에서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가드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이야깃거리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뭐 가드너가 책을 처음 내놓은 미국이나 가드너의 책이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에서나 다중지능 이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말하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조금 더 계속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부 얘기보다 이런 얘기가 더 재밌는 면도 있죠.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강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가서 강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지하게 듣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교육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하는 학교들도 생기고 어떤 방법을 써야 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나름대로 해석도 나오고 질문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론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있고 적용을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드너는 뭐 좀 잘못된 해석도 있고 적용도 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될 거고 나름대로 잘 발전해 나가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지. 그렇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현실은 가드너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드너의 과학적 지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도 있고 개인적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해진 거죠. 가드너는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술과 강연 등을 통해서 편견, 오해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견해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기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라도 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많은 경우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에서 가드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수행을 경고한다. 오해 중에 한 가지, 누구나 지능에 있어서 자기만의 강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강점을, 장점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거나 읽고는 오, 그래? 알았어. 조니는 4살인데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줄리아드 음악학교에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조기 결단일 수 있습니다. 가드너의 말이에요. 오해 또 한 가지, 가드너가 다양한 지능에 적합한 교육 방법이 있다고 했더니만 여러 가지 지능을 이용해서 교과의 모든 개념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가드너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대부분의 교과들은 다양한 방식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과에 단편적인 접근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소모하는 것입니다. 가드너의 말이었어요. 하나 더요. 특정 행동이 특정 지능을 활성화시키거나 훈련시킨다고 믿는 것, 그것도 오해입니다. 나는 팔을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하는 활동이 신체 운동 지능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아동들에게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교실을 본 적이 있어요. 이는 마치 옹알이가 언어지능이나 음악지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훈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무작위의 근육 움직임은 우리의 정신은 물론이고 신체조차도 교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야, 내가 생각해온 것을 다 오해라고 하면, 다 잘못됐다고 하면 어쩌라고,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또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받아들여서 교육 방법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이론이 근본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가드너가 하고 싶은 말이요. 제가 정말 감히 덧붙인다면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생각 좀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가드너의 교육 이론을 적용해 보려는 사람들은 각자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겠죠. 저도 가드너의 저술들에 흥미가 있어서요. 오래전부터 꽤 여러 권을 읽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이 분야의 전공자도 아닐 뿐더러요. 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만드는데? 이에 대한 답은 이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가드너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소위 다중지능 학교라고 불리는 곳을 방문하면 나는 개성화의 증거를 찾는다. 즉,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 존재들 사이의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교과 과정과 교육 방침과 평가를 구축하는지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 만약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면 다중지능 이론이나 나의 노력에 대한 관심은 무의미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 선생님들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든 없든 아동들 사이의 차이를 깊이 고려하고 아동과 부모 사이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아동이 그 자료들을 숙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배웠으며 이해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가지도록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학교에 기꺼이 나는 내 아이를 보낼 것이다. 그러한 학교에 기꺼이 나는 내 아이를 보낼 것이다. 가드너의 견해를 이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실망을 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법만을 염두에 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만든 4편의 다중지능 이론 강의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지능의 다양성, 개성을 인정하자. 각 개인은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고요. 또 어떤 지능을 가진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능력을 기를 기회를 학교와 사회가 제공한다는 것은 교육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고 또 각자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드너가 전하는 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새천년의 과제는 단순히 우리의 다양한 지능을 갈고 닦아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능과 도덕성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이끄는 사회는 그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머슨의 유명한 말처럼 인성이 지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적용된다. 지능과 도덕성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혹시 지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드너는 이것도 지능이라고 하고 저것도 지능이라고 하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드너는 도덕성을 지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드너가 도덕성을 지능이라고 보지 않으면서도 왜 그렇게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워드 가드너, 각성의 순간,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 등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